이 학술 연구가 학문 또는 주제에 따라서 약간 종류가 나눠지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연구들은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학술 빼면 시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학교 또는 학회에 학교는 제출하는 거고 학회는 투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제출된 논문은 어느 기준을 그 심사에서 이제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 통과하면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학회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학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출간이 되는 거잖아요. 등재가 되는 거예요. 등재. 이런 면에서 조금 그 어떤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나 학회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학자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연구 논문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논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제목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역시 학술적인 것이 아닐까. 학술적인 무엇? 학술적인 가치의 기여가 아닐까.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니까 당연히 추구하는 게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해야지.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 학술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실무적으로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예? 학술적이지 않은데 실무적인 것은 엄청나게 좋아. 실무적으로는 너무 좋아. 그런데 학술적인 가치는 몰라. 이렇게 되면 이 연구 논문이 과연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학교에 제출되고 학계에 투고되는 논문의 성격을 규정 짓는 기준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학교에 제출하는 학위 논문이나 학회에 투고하는 투고 논문 같은 경우에 학술적인 가치를 빼고 논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실무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학술적인 가치가 무엇이겠냐 이거죠. 여러분, 학술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추상적인 이야기다. 형이 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가치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어요.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도 하고, 뭐 특강에 가서도 하고,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입이 다 아파. 입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학술적인 가치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선행연구와의 차별하죠. 이 선행연구들이 뭐다?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술적인 연구 논문들이 쭉 왔는데 얘와 차별화된 문제를 제기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기존의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 베이스가 학술적인데 차별화를 시켰으니까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진다면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가 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 약간 화제를 돌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적지 않은 비중의 학생분들이, 대학원생분들이 논문 지도를 받거나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적들 중에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지적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지 않은 지적이 나와요. 많다는 소리는 아니죠. 적지 않은 지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네 연구의 이 결과가, 자, 실무적으로 굉장히 반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실무에 투입을 해도 바로 써먹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실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자, 요거는 조금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요게 뭡니까? 실무적 가치지. 물론 이제 뭐 요런 실무적 가치도 있는데, 그 전에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충분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논의 다음에 이런 실무적 가치도 기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있으면 좋지. 자, 그런데 학술적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 연구와 차별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 가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논할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 논문은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한다는 그 목표에서만 본다면 실무적인 가치는 없을 수도 있다. 이 연구가. 뭐 예를 든다면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 있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은 그 연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을 통해서 학술적인 가치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금 뭐 당장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게 실무에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적 가치에 뭐 지금 당장 반영해서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적 가치는 사실 없는 연구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학술적 가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실무적 가치만 있고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은 학술적인 연구인가? 그것은 이 실무적 가치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가치에 기여할 수 있겠다 싶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행연구와의 차별화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자의 대단한 각오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자, 학술적 가치 뭐 조금 적었다 쳐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술적 가치 조금 있긴 있는데, 실무적 가치에 너무 학술적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과다한 실무적 가치의 기여를 강조해라라고 심사나 지도를 하는 것이 과연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너무 과다한 요구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연구를 했어요. 자,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실무적 가치에 이런 점에서 실무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만약에 이런 문구를 결론에서
논의에 적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실무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야기를 적는 원인이 뭐냐면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전략 방안 모색, 이거 실무잖아요. 뭐 전략 방안 모색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논문들을 가만히 보면 서론의 연구의 목적에 내가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적는 연구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연구들은 이 연구의 목적이 본인이 실무적인 대안을 이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실무적으로 들어간 거야. 애초에 서론에서. 그러면 당연히 결과에서 자, 대안 적어야지. 네, 대안 적어야 돼. 굉장히 실무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겠죠.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또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비중이 조금 더 큰 주제나 학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없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가치는 적어줘야 된다. 어떤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느냐, 이런 학술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거창한 실무적 대안을 적어줘야지. 서론에서 그렇게 적었는데, 목적을.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서론에다가 연구 목적을 적냐면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적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의 취지가 크니까. 우리는 이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더 많이 두니까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선행연구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미랄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목표를 주로 많이 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론의 목적에 적었던 기초자료 제공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실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큰 방향을 던져주는 그 정도에서 실무적 가치에 제공하는 거예요. 기초자료 제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전략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겠다. 뭐 정확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 서론에다가 연구 필요성 밑에 연구 목적을 적을 때 대안 마련에 연구 목적을 둔다라고 적어 써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에다가 학술적인 시사점, 학술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좀 해놓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실제로 대안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주제라면. 그러나 목적에, 서론의 연구의 목적에 학술적인 선행연구의 차별화, 그를 통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는 연구라면 당연히 목적은 전략방안 모색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는 거죠. 기초 자료 제공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연구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안 마련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결과에다가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기여, 그 논의를 좀 풍성하게 해줘야죠. 어느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 발전에 요만큼의 미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실무적인 시사점은 대안 마련까지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검증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학생은 지금 학술적인 시사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풍성하게 쏘아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학생은 대안 마련에 굉장히 깊은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 당연히 실무적 시사점은 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학술적 시사점은 그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뭐 어떤 연구는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연구는 학술적 시사점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주제나 학과의 방향이나 학문의 정체성을 잘 따져가지고 심사자나 지도하시는 분이 그 비중을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야, 대학원은 학생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써와. 학생이 알아서 써왔다라면 적어도 정확하게 교통정리는 좀 해줄 수 있는 지도 또는 심사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냥 너무 애매하게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써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써와. 소위 요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똥개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교통정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결론을 적을 때 굉장히 이 논의 부분에서 헷갈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의 성격이 무엇이냐, 주제에 대한 성격이 무엇이냐, 앞에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내가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의 이 논의에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어떤 비중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이거를 이제 그 느낌상으로 딱 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느낌상으로 좀 오는데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들긴 하겠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논문 쓰기도 힘들고 지도도 하기 힘들고 심사도 좀 하기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